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은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도 증가하며 전남 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 절벽의 최소한의 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문화 감수성 이해, 그리고 다문화 인식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준비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다문화 가족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적 취득자 또 그리고 혼인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체 우리 전남 도인구 2.5%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유학생들을 포함을 하면 5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3.1%로 이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 해남이나 영암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족도 많은 상태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혼인 숫자도 다문화 가족이 759건 정도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8천여 건이 우리나라 그 전남에서 지금 하는데 한 10% 정도가 다문화 건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도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 수가 10,0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20만이 지금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5% 정도가 다문화 학생들이 다닐 정도로 우리 주변이 그냥 다문화 학생들 또는 다문화 가족이 일상처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다문화 가정 현황은 전남에서 어떻습니까?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종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도 좀 있고, 또 외국인 가정 자녀들까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체류에 또 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은 우리가 이 시내를 가다 보더라도 자주 마주친 것이 거의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국민입니다, 사실은. 외국인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고 또 분류할 수도 있겠죠. 2019년도 전라남도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회의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우승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다문화 가족이 약 4만 5천 정도. 여기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 16,000, 그리고 결혼 이민자라든가 기아자들이 11,700명 정도. 그 외에도 동거자라든가 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채워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25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어찌 보면 외국인 시대에 와 있고, 또 출생자 20명당 1명 정도가 사실은 다문화 가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말에 약 5,163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21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마주친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다문화 가정 2세들을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 그래서 전체 태어난 아이들의 5% 정도를 다문화 가족이 차지를 합니다. 또 시골 그 초등학교 같은데 체육대에 가면은 거의 그 아시안 게임 수준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는 아마 이러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러한 변화에 또 수용하고 또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제도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또 한국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들을 잘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미국이 다문화 다양한 인종이 이렇게 합쳐서 잘 조화롭게 해가는 그런 강대국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가는 교육제도라든가 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인식 개선 같은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다문화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법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죠. 다른 단어를 선택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아이들을 편견을 두게 되고 배타적인 의식을 두게 되는 것이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좀 적응하지 못하겠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학교라든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전체적인 생활 자체에 무기력증이라든가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국어를 못해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모두게 좀 이런 다른 문제까지 파생되는 이런 지금 현장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아시다시피 3호 지역에서 저번에 이제 폭력 사태가 좀 있었죠. 근데 그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 부인을 폭력을 행사했던 이유가 이제 말이 좀 통하지 않아서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현장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또 학교에서 그게 또 반복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내재하게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자체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또 그게 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애들에 대한 개인별 또는 수준별 어떤 이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에 맞게 통합 교육을 하는데, 이 통합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고 그 다문화 아이들과 우리 여기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라고 표현, 다 우리 아이들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가정 아이들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통합 교육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언어 같은 경우도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강사도 배치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제교육원이 별도로 또 도에서 설립이 돼 있어서 국제교육원에 가서 각 그 국적에 따라서 교육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다문화가 그 말 그 자체로 포용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화를 인정해주는 다문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특색 있는 부분은 교육도 교육인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엄마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 자체가 이제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의 엄마들하고 방과 후에 모여서 뭐가 어려운지 또 엄마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합 교육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두 네. 이제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이나 또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라남도가 보니까 다문화 가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남 교육청도 현재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이런 교육의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또 분야를 보니까 4개 분야에 19개 과제를 선정을 해놓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이제 전남 지역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인 건수가 약 759건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전남 전체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약 9.3%, 또 지역별로 보니까 제주, 전북 다음에 우리 전남이 그 혼인이 많이 하고 있어요, 다문화로. 또 이 혼인 건수는 뭐 전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혼인 건수는 약 6.1%가 감소하고 있는데, 다문화 분야는 1%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전라남도에서도 혼인 비중 자체는 이렇게 낮지만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또 이혼 비중 자체는 또 우리 전라남도 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애로, 그리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주 여성의 어떤 인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되어야만, 또 교육을 통해서 잘 정착되어야만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달리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 자체가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우리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다르게 보지 않는, 달리 보지 않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통합교육을 한다거나 또 또래 아이들 간의 또래 교육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죠. 또래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간에 서로 또 챙겨주고 또 학습도 알려주고 이런 또 모임들도 자주 하는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다문화를 달리 하지 않고 함께 하는 문화로 함께 크는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자기들 스스로 또 그 내면이 성장하는 이런 과정도 또 있는 거고요. 언어 습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세 이전에 보통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나오는 문제가 중도 입국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 여기서 낳으면 그래도 생활 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좀 배우고는 있는데 중도 입국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교육 제도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주민에 대한 그 평생교육이라고 할까요? 엄마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그 문화 속에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 언어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학교 말고는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다문화 센터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문화 센터의 역할 자체가 좀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따른 이런 활동들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도 더 폭넓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 개인에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또래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개인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노력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경제적 또 언어적 그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적응하는 것이 어렵죠. 또 지금 우리가 90년대 다문화 가족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2세들이 이제 청소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면서도 우리 국민이 아닌 또 저소득의 외국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분들을 취급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는 이런 문화들이 좀 바꿔야 되겠죠. 어떻든 이 2세들이 성장해서 우리의 자식들하고 같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성장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고향, 결국은 우리하고 보이지 않는 예교관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접목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의 우호적인 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애양심 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여기서 삶에 정착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돼가는 그런 뭐 지름길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선 같이 다문화 가정을 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농어촌이 많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남은 다문화 가정 추세는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문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거나 저희 또한 또 밖으로 이민도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의 현실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다문화 가정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그게 있었죠. 하나는 이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또 좀 됐습니다만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한참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오히려 외국 그 여성들과 결혼시키는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제 결혼은 회사들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그쪽에 해주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과정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이해 또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요즘에 나타났던 다문화 가정의 폭력 문제나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력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농촌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식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좀 젊은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농촌에 와서 살아감으로써 다문화의 문제도 풀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농촌에 와서 또 다문화 가정을 좀 이해하고 또 다문화 가정 포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다문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나 시선 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결혼 이민자나 기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현실 생활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 가족 관계라든가 우리의 풍토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또 결혼 이민자들이 또 오게 되면은 좀 질이 높은 그러한 취업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라든가 지나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자격증 제도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회와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도 좀 필요하겠죠. 또 다문화 자녀에 대한 뭐 차별성 없는 인식 개선 이런 것이 뭐 상담이라든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족 간의 뭐 어떤 갈등을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다뤄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혼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이혼 비율이 뭐 30%대를 넘어요, 오히려. 그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분들만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혼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부단한 노력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동결 상태에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의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면은 국가 시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대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적인 시위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아닌 자긍심 이런 문제들을 배타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또 열어놓고 우리 한 문화가 바로 다문화다라고 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양이라든가 횟수로서 또 학교에서만 하는 이런 다문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오셨던 분들, 다문화 가족이나 이민하셨던 분들을 그들이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또 이러한 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으로 뭐 아까 서현님 예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민청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아주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할 때는 법무부에서 하죠. 또 여기 와서는 또 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의 문제는 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됐었습니다만은 이민청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학생 구성원 또 사회 전체원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